여러분은 서울하면 어떤 풍경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강? 남산타워? 아니면 고층 빌딩? 저는 서울의 매력을 대표하는 진짜 풍경이 바로 이 동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로 대표되는 서울의 옛 풍경과 오늘날 고층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공존하는 이곳.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을지로입니다. 을지로는 쉴 때 제가 종종 찾는 동네인데요. 그냥 이런 거 다니는 거 좋아요. 그냥 저렇게 예전 것들 남아있는. 그런 길이 맞아요? 막혔어요? 네. 막혔으면 나가자. 이게 을지로의 묘미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와, 이런 데 사무실이 있네. 서울에서 만복이네 이런 이름을 가진 데 흔하지 않을 거예요. 6.25 전쟁 이후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판자촌에서 1950년부터 60년대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징이 되어온 이곳 을지로. 골목에 흐르는 시간은 비단 산업화 시절만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을지로에는 몇백 년 전 조선시대의 시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운상가 지하에 보존되어 있는 이 터는 조선시대 때 서울, 아니 한양의 중부지역 행정을 맡았던 관아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구청 건물이 있었던 자리인 거죠. 또 을지로에는 군사와 의료 그리고 예술과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들이 있었다는데요. 아마 보고도 그냥 지나친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런 게 있어?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표지석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진료해주던 해민서를 비롯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그림을 담당하던 관청이죠. 바로 도화서. 그리고 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던 관청, 장학원이 바로 그것이죠. 그 건물들은 이미 사라지고 이 표지석만이 터에 남아 그 시절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 건물들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표지석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을지로를 좋아했던 거는 그냥 그 고유의 소리들, 어쩌면 소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리들도 저는 을지로에서만 좀 들을 수 있는 전통적인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느껴지는 옛날의 정서들, 건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풍경들, 왠지 모르게 계속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걱정돼요. 을지로도 뭔가 너무 재개발이 많이 되지 않을까. 거기 이미 다 부순 거잖아요. 지금 저 공사 중인데. 그러니까요. 어쩌면 오늘 저와 걷는 시간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사라진 옛 기억을 더듬어 보게 할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에서 저와 함께 걷고 있는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습니다. 햇살 좋다. 바로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는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탄생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건물 모습이 2020년대를 사는 지금 우리 눈에도 정말 독특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립된 상가 건물들이 공중 보행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특히 그래요. 뭔가 공중 도시를 걷는 기분이랄까? 세운상가는 점차 전자상가로 변모합니다. 라디오와 오디오, 7, 80년대에 들어서는 TV와 컴퓨터까지 각종 전자업체들이 모이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죠.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세운상가에 모여있는 장인들의 공력, 기술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안에서는 로봇 태권브이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카메라. 많네 종류가. 많이 세지. 스티커가 20개 있는데. 분위기가 틀리니까. 빈티지하게 잘 나오네요. 오. 그거 오늘 3개는 팔았어. 너무 가볍다는데. 와, 씨. 다음번에 어떤 아가씨가 살지 모르겠지만 인형 꼴이 딱 열었는데 사진 있네. 여기다 찍으면 안 돼? 네. 시대가 바뀌면서 세운상가는 옛날만큼의 명성은 잃었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한 40에서 5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제가 찾아뵈었는데요.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류재영 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장난 아니다. 제가 LP 모으는 것도 제가 취미거든요. 그래서 집에 턴테이블도 몇 개 있고 스피커도 이렇게 있고 한데 직접 만드신다고 제작을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전부 진공관 앰프인데 내가 다 만든 거예요. 이 스피커도 다 만든 거고 저 앰프도 진공관 앰프 300B로 만든 거고 저것도 그렇고 다 만든 거예요. 야, 이렇게 한번 만져. 여기요. 이거 직접 깎아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저 CNC로 깎아서 오는 건데 이렇게 설계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야, 저거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와, 나무가 그냥 정말 나무가 그냥 일반 찐이네요. 나무가 아니라 찐이에요. 피란대산 자작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저 자작나무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작나무가 최고예요. 네, 전 그래서 겨울에도 자작나무 숲을 가요. 그 흰 나무 보러. 얼마나 좋아요. 네. 춘 데서 자라니까 단단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스피커 소리가 최고로 나요. 진공관 앰프는 그 트랜스가 들어가요. 출력 트랜스가. 네네. 그 트랜스가 좋아야 소리가 잘 나거든요. 딴 사람들 이 소리 저기 쉽지 않죠. 흉내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외제로 네. 이 정도 소리 나는 거 하려면 아마 몇천 줘야 될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문가가 흔하지 않거든요. 진공관 관에서는. 여기 좀 몇 명 있었는데 다 집으로 들어갔고 죽었고 그러고 나는 그래도 명이 길어서 그런지 오래 살아서.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말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대하고 80대가 가까워지면 1년마다 좀씩 달라져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거는 제 앨범인데요. 예, 네. 이건 제가 만든 앨범이에요. 예. 이렇게 2장이 있는데요. 선생님의 진공관으로 한번 꼭 들어보고 예, 싶어서 그래요. 갖고 왔습니다. 와, 소리 좋다. 네, 앉아 계세요. 저도 이거 좀 찍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들어갔던 작은 유리컵 속라 모두 엎지르고 나서야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유난히 아름다웠던 메모리. 이것도 선생님이 만드신 저 스피커죠? 예, 다 제가 만든 그냥 기본 LP에다 스피커 연결한 것이죠. 와 근데 스피커 음질 미쳤다. 아이고 너무 크게 했다. 너무 좋아. 저거 지금 저거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빵빵해.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밖에 풍경을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좀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발전만 거듭하는 이 서울이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전통적으로 서울이 갖고 있었던 이 특색들이 다 사라진다면 어떨까? 세운사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건 한 50년? 처음에 여기 장사동에 오니까 새우상가 지려고 타봤더라고요. 그때는 이 새우상가가 너무 사람들이 막 선호해가지고 사무실 나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관수동, 지금 보이는 저 길 건너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다 여기 하나 비어가지고 6층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가게도 여기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최첨단을 걷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자 교환기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도 막 대박이 난다고 했고 스크린 골프도 내가 원자력 연구소 취직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개발한 거거든요. 아 진짜로요? 예. 그때 장난 아니잖아요. 그때 9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운상가뿐만이 아니라 울지로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들이 잘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미래의 국가유산은 과연 무엇이 될까 하고 말이죠. 혹시 제 앨범이 국가유산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상상을 지금 잠깐, 정말 잠깐 해봤습니다. 정말 잠깐이요. 농담 반 진담 반. 우리가 지금은 덕수궁을, 또 얼마 전에 다녀온 외암민속마을을 국가유산이라 칭하면서 사라져버린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의 풍경을 떠올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해줄 국가유산은 무엇이 될까? 우리는 미래에게 국가유산으로 과연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오늘 새삼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삼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말 많은 것들이 쉽게 사라지고 잊혀지는 세상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들을 저는 더욱 사랑하고 지켜내겠다. 지금 뭔가 새롭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면서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혹시 물려주고 싶으세요?